자, V레이 재질입니다. V레이 재질은 얘를 누르시면 돼요. 얘를 누르시면 되겠고, 양쪽을 다 펼쳐셔야 됩니다. 양쪽을 다 펼쳐야 되는데, 이 왼쪽에 있는 이 항목은 V레이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라이브러리입니다. 재질 사용하기 라이브러리고, 지난 시간에 라이브러리를 조금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져가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되겠네요. 이 하단부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재질을 불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제공받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하단부 바로 여기, 지금 제가 19번까지 있네요.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V레이 매티리얼, 이런 식으로 20번을 선택해서 열기. 그러면 질감이, 여러가지 질감이 들어오는 거죠. 자, 제가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 있는 재질을 요 가운데 매티리얼 팔레트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끌고 옵니다. 이렇게 드래그 드랍. 여기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때 어디로 들어오냐면 여기도 들어와요.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선택을 해놓고 오른 버튼 누릅니다. 여기 보시면 어플리트 셀렉션, 선택한 것에 적용하기. 그러면 이와 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클릭하면 이와 같이 재질이 들어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시죠. 여기 더하기 항목을 누른 다음에 매티리얼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몇 가지를 쓸 겁니다. 그 중에 제너릭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제너릭 매티리얼이 만들어지는데, F2키를 누르거나 그러면 이름 바꾸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연습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럼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이런 경우는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디퓨즈의 컬러 보이시죠? 얘가 기본 색상입니다.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은 컬러 피커가 떠서 기본적인 색상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색상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클릭하면, 자, 이와 같이 색상이 들어오는데, 컬러 피커로 제가 이렇게 색상 바꾸면 같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디퓨즈의 색상을 이용해서 색상을 한번 적용해 보시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부터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색상만 칠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 모자라요. 그래서 어떤 작업들을 하냐면, 시간이 나면 사진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사진을 찍어 옵니다. 그리고 포토샵에서 작업을 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재질, 맵소스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바둑판문이 보이시죠? 얘를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질의 종류가 나와요. 맵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중에 우리가 쓸 건 요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비트맵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트맵이 그림이란 뜻이에요. 사진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찍은 사진 있죠? 그 사진이 바로 비트맵이에요. 자, 비트맵을 클릭하면 이렇게 비트맵을 불러오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제가 첫 번째가 맵소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가죽 맵소스, 구름 맵소스, 나무 맵소스, 대리석, 마루, 목재, 몰딩, 무늬목, 배경, 방문, 벽, 빌딩, 사람, 석재,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요? 뭐 산호석? 이런 게 산호석이죠. 선택하고 열기. 그러면 이렇게 산호석 질감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보시죠. 산호석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사실 여러분들이 써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비트맵을 불러와서 적용해 주는 거, 이걸 써야 돼요. 자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재질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경로를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작업한 거하고 이걸 여러분들 컴퓨터로 가져가면 경로가 틀어지겠죠. 그럼 안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경로가 틀어지면 얘가 못 찾아요. 그래서 여기 폴더 그림 눌러서 다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요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보이시죠? 얘를 누르게 되면 다시 이렇게 매트리얼로 들어옵니다. 얘는 맵이라고 해요. 얘는 맵이라고 하고, 얘는 맵 질감이라고 하고, 얘를 누르면 얘는 매트리얼이라고 합니다. 크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텍스처에서 이 포지션 가지고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요. 적당한 사이즈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요령이 있어요. 무슨 요령이냐면, 자,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산호석을 가지고 와봤어요. 요령이 뭐냐면, 이 산호석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터넷 빨리 찾아보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얼추 크기를 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10mm예요. 아니 100mm예요. 10cm 100mm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라인이라든지 테이프 같은 걸 그려보세요. 여기서 얘가 한 장이 몇 개 들어있나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 들어있네요. 그러면 한 장당 예를 들어서 10cm예요. 그럼 이거 총 60cm란 얘기죠. 테이프 600mm. 그 다음에 크기를 재봅시다. 그럼 사이즈 딱 맞춘 거 이해되시나요? 600mm. 요 가이드가, 여기 있는 요 가이드가 원점에서 여기까지 600mm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00mm.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센스 있게 찾아내셔야 돼요. 어떤 재질을 갖다가 놓든지 간에 그 재질 이미지의 크기를 어림짐작 해가지고 맞추셔야 됩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비트맵을 줬는데 바로 이 부분이 비트맵을 바꾸고 싶어요. 바뀌는 거 보이시죠? 아이고, 어디 갔냐? 그 중에 누굴 쓸 거냐면 체커를 쓸 겁니다. 체크문이에요. 이렇게 체크문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칼라 AB 보이시죠? 칼라 AB로 체크무늬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렌더링 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자,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죠. 어려운 건 아니니까 특별한 건 없고. 자, 렌더. 자, 체크무늬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생각보다 우리 체크무늬 많이 써요. 근데 이 체크무늬가 말 그대로 체크무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맵에다가 체크무늬에다가 맵을 줄 수 있어요. 그럼 두 개의 맵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게 체크무늬예요. 체커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체커로 한번 바꿔보시죠.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는 리플렉션이라는 항목입니다. 리플렉션은 거울처럼 사물을 반사시키는 것, 그게 리플렉션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쭉 늘어나면 리플렉션이 아주 잘 일어납니다. 이거는 렌더링을 해야만 돼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반사지가 많이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리플렉션 되면 이렇게 돼요. 리플렉션을 빼면 반사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 반사라는 단어가 많아서 그래요. 리플렉션입니다. 자, 렌더링. 자, 리플렉션 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껌껌해서 안 보이네. 자, 어떤가요? 여기 리플렉션 된 거 잘 보이시죠? 리플렉션은 밝은 데선 안 돼요. 배경이 흰색에선 리플렉션이 안 돼요. 배경은 검정색일 때, 다시 말하면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어두운 색일 때 리플렉션이 잘 보입니다. 만약에 흰색이라면 리플렉션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글루스니스라는 항목이 1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이 작아지면 이렇게 뿌옇게 흐려집니다. 여기 샘플이 있으니까 샘플이랑 같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조금 줄여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반사된 부분이 조금 뿌옇게 흐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조금 더 내려볼까요?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0.8로 놓고 그리고 다시 렌더링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 지금 반사된, 또렷하게 반사되고 있잖아요. 이 반사된 항목이 이렇게 뿌옇게 흐려집니다. 자, 이렇게 아까보다 조금 더 뿌옇게 흐려진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프레넬이라든지 IOR이라든지 여기는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좋은데, 프레넬이 뭐냐면 정반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반사의 조건이 이런 거죠. 사물이 있고 그러니까 면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볼 때 반사가 잘 될까요? 이렇게 볼 때 반사가 더 잘 될까요? 어느 때 반사가 더 잘 될까요? 1번, 2번. 2번은 반사가 잘 안 돼요. 3번으로 볼 때 반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을 찾아낸 게 프레넬이라는 사람이 이 법칙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프레넬 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넬 반사를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yes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값 있죠. 얼마나 반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값입니다. 이 값이 올라가면 조금 더 그러니까 반사가 되면서 왜곡이 잘 돼요. 요게 물의 반사 값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 또는 거울의 반사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요 프레넬이나 요만큼의 항목은 손대지 않고 반사에 대한 항목과 반사를 흐리게 할 거냐 아닌가, 요 정도 항목만 손을 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리플렉션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리플렉션, 여기 보면 스펠링이 두 개 차이 나요. FLECT, FRACT, 그죠? 리플렉션 똑같은데 위에 리플렉션은 반사란 뜻이고 아래 리플렉션은 굴절이란 뜻입니다. 굴절이란 뜻이에요. 자, 제가 재질을 하나 다시 만들어 보죠. 재질을 만들었고요. 얘한테 투명이라고 줬습니다. 이 투명을 누구한테 줄 거냐면, 이 투명 재질을 누구한테 줄 거냐면 얘한테 줄 겁니다. 얘한테 줄 겁니다. 자, 메이크 그룹 얘한테 줬습니다.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리플렉션을 늘려봤습니다. 투명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렌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IOR 값이 있네요. 굴절률입니다. 굴절률. 굴절하는 거죠. 그래서 굴절률이 이 값이 1.6이 물에 대한 굴절률입니다. 리플렉션하고 똑같아요. 물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커지면 이제 유리에 대한 굴절률, 그 다음 플라스틱에 대한 굴절률, 이런 식으로 굴절 값이 바뀌고요. 그 다음 여기 글루스니스가 여기 또 있네요. 자, 낮춰볼까요?
자, 다시 렌더. 이 안쪽에 굴절이 어떻게 됐나요? 약간 뽀얗게 된 거 보이시나요? 글로스니스 정도는 건드려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요번엔 좀 재밌는 기능이 나왔네요. 자, 지우고 이번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평면으로 그릴 거예요. 이렇게 평면으로 그릴 겁니다. 그리고 맵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오파시티 맵인데 불투명 맵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불투명이에요. 제가 이렇게 불투명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 일반 텍스처에다가 비트맵을 줄 건데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나무라고 하는 항목에 가면 이렇게 생긴 질감이 나옵니다. 요 색상 있죠. 색상이 있는 걸 줄 겁니다. 이렇게 얘를 줬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투명하게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텍스처 포지션, 자, 위치도 쭉 맞춰보고 이 위에는 간단하게 끊을 수 있어요. 이동하면 돼요. 이렇게 이동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텍스처를 줄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미지가 지금 PNG 파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비트 포맷이라는 게 있고 16비트 포맷이라는 게 있고 24비트 포맷이 있고 32비트 포맷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파일은 이렇게 8비트, 16비트, 24비트, 32비트 포맷으로 나눠집니다. 8비트 포맷이라는 게 2의 8승을 의미합니다. 8비트라는 얘기는 2의 8승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2의 8승계만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16비트라면 2의 16승계만큼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고 24비트는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2의 24승이라는 뜻입니다. 2의 8승이라는 얘기는 10진수로 바꾸면 256이에요. 총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256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GIF 파일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GIF 파일이 8비트 포맷입니다. 16비트 포맷은 2의 16승이라는 뜻으로 대략 64,000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는 JPG 파일이 여기에 해당해요. 2의 24승은 대략 1600만 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BMP 파일 있죠. BMP 파일, TIFF 파일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2비트 포맷이 뭐냐면 24비트에 8비트가 합쳐진 겁니다. 이때 8비트는 투명도예요. 투명도가 합쳐진 파일로 PNG 파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TGA라는 파일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PNG 파일에 이렇게 투명도가 들어간 겁니다. 실제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투명하잖아요. 이거 렌더링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실제로 렌더링하면 투명도가 적용이 안 돼요. 여기만 화면상에서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에 맞대응하는 파일이 오파시티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파시티 맵에 보면 똑같아요. 비트맵을 선택합니다. 자, 우리가 디퓨즈 맵으로 얘를 가져왔죠. 이 색상을 가져오는 겁니다. 불러들인 이미지에
검정색은 물체를 투명하게 하고 흰색은 물체를 불투명하게 합니다. 포토샵으로 자르는 거예요. 여기 흰색 부분은 검정색으로, 나머지 색상 부분을 흰색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오파시티 맵은 다시 설명하자면 블러드린 맵에 검정색은 물체를 투명하게 하고 흰색은 물체를 불투명하게 합니다. 자, 열기. 여긴 별 차이 없어요. 렌더링해야 차이가 납니다. 렌더. 어떤가요? 투명해진 거 보이시나요? 투명해서 뒤에 그대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오파시티 맵입니다. 사람이나 나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오파시티 맵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범프 맵에 대해서 조금 해볼까 합니다. 여기 범프라고 하는 맵이 있어요. 범프 맵. 자, 똑같이 재질을 하나 또 만들어 보죠. 자, 여기다가 요철이라고 했습니다. 뭐 범프 맵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요철만 만드는 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똑같이 렉탱글. 범프 맵도 똑같아요. 디퓨즈로 뭔가를 가져와야 됩니다. 여기 벽돌에 보시면은요, 여기 있다. 여기 두 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칼날은 디퓨즈, 흑백은 범프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들어온 거 보이시죠? 벽돌로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벽돌로 하나 가져와 보시죠. 자, 렌더링을 하면 자, 이렇게 벽돌 이미지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재질 줘 보시죠. 이제 범프 맵을 줄 겁니다. 여기 범프 맵이라고 있는데 이 범프 맵을 보시면 모드 맵 있죠? 여기에 클릭하시고 똑같이 PNG 비트맵, 그 다음에 흰색, 검정색이요. 검정색은 물체를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흰색은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보이게 합니다. 이게 범프 맵의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줘봤습니다. 자, 그리고 렌더. 그러면 얘가 요철감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여러분들도 렌더링해서 확인해 보시죠. 범프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돌에다가 지정해주면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다시 제너릭을 하나 만들어 보죠. 그리고 어디를 누르냐면 여기를 누를 겁니다. 어드밴스 세팅 나왔나요? 어드밴스 세팅 안 나오네요. 다시요. 어드밴스 세팅이 아니군요. 오른쪽 중간에 어트리뷰트를 하나 눌러보면 여기에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항목이 추가가 돼요.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는 건데 얘가 범프하고 똑같아요. 범프하고 똑같은데 범프는 느낌이에요. 아, 요철이 됐구나 라는 느낌인데 얘는 오브젝트를 변형을 줍니다. 자, 똑같은 재질을 줄 겁니다. 디퓨즈에다가 벽돌을, 그 다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다가 자, 흰색, 검정색을. 자, 보시죠. 여기다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앞에다가 얘를 복사하죠. 그리고 얘 지감을 지울 겁니다. 지운 거 보이시죠? 지감 지우는 방법은 얘 누르시면 돼요. 얘가 디폴트 값이고 클릭한 다음에 클릭하면
질감이 사라집니다.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질감을 지우고 재질 지우고 반드시 그룹을 만드셔야 돼요. 반드시 그룹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줍니다. 여기서 보기엔 똑같아 보여요. 그죠? 여기서 보기엔 똑같아 보이는데, 자, 렌더링을 해보죠. 렌더링하면 달라져요. 요철이 아주 강하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검정색은 물체를 안으로 밀어넣고 흰색은 바깥으로 이렇게 뽑아내는데, 범프맵하고 다른 게 뭐냐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실질적으로 오브젝트를 변형을 시켜서 만드는 재질입니다. 사물을 변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물에 변형을 줘서 만든 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고, 주로 어디 쓰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산맥 있죠. 산맥.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면 밑에 보면 산맥이 보이잖아요. 그런 산맥 같은 거 표현할 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사용합니다. 범프 맵은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 쓴다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아주 크고 웅장한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또 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들은 다 한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너링 밑에 보시면 여기 에미시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이란 뜻이에요. 자, 이 조명을 얘한테 줬습니다. 시간대도 제가 밤 시간으로 바꿀 거예요. 자, 렌더링. 그럼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효과가 됩니다. 이렇게 빛이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즉 조명 효과를 주는 거. 우리가 오브젝트 조명 기억하시죠? 그죠? 메시라이트. 그것처럼 재질을 줘서 빛을 내는 효과가 바로 이 에미시브입니다. 자, 얘도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은요, 바로 여기 인텐시티가 있네요. 빛의 밝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10으로 바꿔봤습니다. 렌더링. 그러면 더 많이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번엔 여기다 재질을 줄 건데 아주 재밌는 재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여기 보면 툰 오버리드라는 거 보이시나요? 자, 툰이 뭘까요? 만화죠. 만화 재질이에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컨투어에 보시면 여기 위드 보이시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선들의 두께입니다. 제가 이 재질을 넣어보죠. 자, 들어간 거 보이시죠? 렌더. 만화처럼 렌더링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 투명도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렌더. 그 다음에 베이스 매티리얼이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자, 재질을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얘가 기본 재질. 자, 기본 재질이 이렇게 있고, 툰 오버레이드로 가면 여기 이렇게 기본 재질 불러올 수 있어요. 기본 재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시 렌더.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만화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 만화처럼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기본 재질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기본 재질이 하나 있고, 여기 베이스에 기본 재질 불러오고,
그 다음에 위드를 통해서 선의 굵기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5mm라고 해봤어요. 그러면 선이 더 굵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렌더링을 할 때요. 여기 렌더링을 할 때 여기 컨투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켜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전체 웹툰 렌더가 됩니다. 툰 렌더가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전체를 다 툰 렌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웹툰 작가들이 이렇게 배경을 스케치업에서 많이 해요. 3D 맥스에서도 하는 사람도 있고 스케치업에서도 하는데, 원래 처음은 스케치업에서 시작했어요. 길거리 거기에 건물 그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스케치업에서 이렇게 다 툰렌더로 바꿔서 했었습니다. 요 정도는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컨투어라는 항목을 활성화시키시면 됩니다. 요거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위드가 선의 굵기입니다. 요것만 체크해 보시면 나머지는 충분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각형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메이크 그룹.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재질을 2개를 만들 건데, 첫 번째 재질은 빨강색으로 줄 겁니다. 빨강색으로 줄 거예요. 제가 재질을 이렇게 시빨간색으로 줄 겁니다. 얘를 누구한테 줄 거냐면 바닥에다 줄 겁니다. 이렇게 바닥에 줬고, 다시 한번 재질을 하나 또 만들 건데요. 이번엔 하얀색으로 줄 겁니다. 하얀색으로 줬어요. 재질을 하얗게 만들었고요. 이 흰색을 누구한테 줄 거냐면 얘한테 줄 겁니다. 얘한테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런 경우 렌더링을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렌더링. 그러면 하얀색이 빨갛게 물드는 거 보이시나요? 채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주변을 물들게 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이 빨간색 재질이 너무 채도가 높아서 하얀색 재질에 물드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빨간색 재질을 수정을 해줘야 돼요. 자, 어떻게 수정하냐면 여기 오버리드라고 하는 재질이 있습니다. 오버리드라는 재질을 들어가면 여기 베이스 매티리얼이 있습니다. 기본 재질이요. 기본 재질은 빨강입니다. 원래 재질이 빨강색이니까 다른 건 다 손댈 거 없는데 바로 여기 GI 값 있죠. 이 GI를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다시 렌더링 해볼까요? 다시. 자, 그걸 누구한테 주냐면 여기다 줍니다. 얘한테 주는 거죠. 다시 렌더링. 그러면 빨갛게 보이는데 여기 물들은 게 다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재질을 하나 다시 만들겠습니다. 파랑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죠. 색상을 제가 파랑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요. 이 오버리드의 GI 값이 흰색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파랑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렌더링을 거면 얘가 파랗게 물듭니다. 파랗게 물드는 거 보이시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조명에서 빛이 나와요. 여기에 부딪혀서 이렇게 반사가 된단 말이죠. 이때 첫 번째 나온 얘를 프라이머리 레이라고 하고 얘를 세컨드리 레이라고 하는데, 이 세컨드리 레이를 계산하는 걸 GI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세컨드리 레이를 계산할 때 요걸 GI 값이라고 하는데, 이 GI 값이 파란색으로 되어라 라고 내가 지정해 버린 겁니다. 다시요. 여기다 제가 빨강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빨강색 물체에 부딪혀서 튕겨나오는 이 색이 어떤 색으로 튕겨나오는 거예요? 빨강색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렌더링하면 빨갛게 물들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제가 다시 흰색으로 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컨드리 레이가 흰색으로 나가게 되니까 주변이 흰색으로 물들게 돼버립니다. 어떤 색으로 나가게 될 거냐, 어떤 색으로 물들일 거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